24일 실시된 조지아주 프라이머리 결과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공화당 내 주지사 경선 후보로 브라이언 캠프 현 주지사가 결정됐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미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선정됐습니다. 텍사스주 소재 오마켓에 물건을 납품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업체가 애틀랜타에서도 있다는 제보가 접수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24일 실시된 조지아주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공화당 내 주지사 경선 후보로 브라이언 캠프 현 주지사가 결정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들이 조지아주 예비 경선에서는 낙선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현 조지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데이비드 퍼듀를 꺾고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개표율 98%를 넘어선 25일 오후 3시 31분쯤 73.7% 득표율로 21.79% 득표율을 얻은 퍼듀 후보를 압도적으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AJC는 캠프 주지사의 압도적인 승리가 조지아주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많은 후보자들이 경선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면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두 후보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라면 트럼프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퍼듀와 캠프 주지사가 둘 다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었다면 퍼듀 후보가 트럼프의 지지에 힘입어 이번 경선에서 승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주지사 공화당 예비선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캠프 현 조지아 주지사 간의 갈등으로 전국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조지아주 부정선거를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라이언 캠프 현 조지아 주지사와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 국무장관에게 복수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캠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 지지한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퍼듀 전 상원 의원입니다. 하지만 경선 전부터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캠프 주지사의 지지율이 퍼듀 후보를 앞지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 선거운동 막바지에 퍼듀 후보와 거리를 뒀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래드 라펜스버거도 52.31% 득표율로 공화당 내 국무장관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지아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자들이 예비 경선에서는 낙선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지아주 프라이머리 연방 하원 제7선거구 민주당 경선에서 루시 맥베스 의원이 63%의 득표율로 31% 득표율에 그친 캐롤린 보르도 의원을 누르고 11월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 귀내 경범죄 검사장은 민주당 경선에서 리사 머리 브리스톨 후보에게 패배해 탈락했습니다. 브리스톨 후보는 공화당 출마자가 없는 관계로 차기 경범죄 검사장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한인 사회에 잘 알려진 안젤라 던칸 판사와 테레시 케이슨 판사도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벌어진 18살 백인 남성의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커네티컷주 샌디옥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참사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당시 사건으로 어린이 20명, 어른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구매 하한 연령에 대해 지적하며 강력한 총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조지아주가 미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선정됐습니다. 높은 인센티브와 공장 건설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SK와 현대 등 기업들이 앞다퉈 조지아주로 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떠오르는 전기차 업체 리비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인센티브를 받기로 모건 카운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투자 입지 전문지 에어리어 디벨롭먼트가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주 순위에서 조지아주는 2014년부터 8년 연속 종합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은 물론 SK온,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도 앞다퉈 조지아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던 리비안도 조지아주 공장 유치를 확정짓고 역대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습니다. 모건 카운티 이사회는 25일 리비안에게 제공하는 15억 달러 인센티브 패키지의 핵심인 부동산 임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비안이 일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재산세의 상당 부분이 면세되며 약 25년 동안 7억 달러의 재산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조지아주가 리비안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반시설 개선과 보조금, 세금 공제, 직원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대기업들이 조지아로 최근 몰리게 되는 이유는 인센티브뿐만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공장 건설 절차가 간편한 게 장점이라고 분석합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는 부지 선정부터 사업 허가, 인프라 연계, 인센티브 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주는 사바나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에 항만 이용비 추가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조지아주에서 신제품과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연구개발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으로 현대자동차도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유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역대 규모를 보였던 리비안보다 더 큰 17억 달러 인센티브를 논의 중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댈러스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댈러스 캐롤턴 지역에 개점한 오마켓 관련해 미수 거래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댈러스 한인 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텍사스 캐롤톤에 떠들썩하게 오픈한 오마켓. 개점 4개월 만에 벤더들을 향한 오마켓의 사기 행각에 다시 또 들끓고 있습니다. 오마켓의 영업은 성공적이지만 이곳에 입점한 중소형 한인 벤더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날 처지입니다. 이에 지역 한인 상권은 물론 타주에서 몰려드는 투자자들을 향한 강력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오마켓 측의 사건 해결을 촉구합니다. 지난 1월 28일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오마켓이 텍사스 캐롤톤에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오마켓 본사의 방침과는 확연히 다르게 벤더들에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텀을 이용해 100여만 불의 물건을 오더하고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지금껏 벤더들의 수금은 되지 않는 상황에 벤더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야채를 공급했던 아틀란타 소재의 한 회사는 11만 8천 달러의 미수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다는 등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지불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LA의 커피 회사는 물건 데모를 통해 많은 판매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마켓 오너십을 나누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 벤더들과 주위에 언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켓의 피해액은 100만 달러 정도, 오마켓 내에 영업하고 있는 테넌트들 피해자들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피해 품목은 두부, 김치, 야채, 과일, 그로서리와 하우스웨어, 주방용품 등 거의 전 품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형 벤더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고 인력 회사의 피해도 10여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캐롤톤 한인 상권의 성수를 노리고 타 지역에서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틈을 노린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이콥 조 부사장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 말은 하지만 여러 차례 말을 바꾼 터라 믿지 않는 상태며 한술 더 떠 제이콥 조 부사장은 입점 당시에도 기존 영업하고 있는 테넌트도 렌트비를 조정하는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넌트를 쫓아내는 등 악행을 저질러 SNS와 캐롤톤시 지역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에 수십 건의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보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한인 상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벤더들의 부탁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테넌트들의 염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유가 상승 등 경기 침체와 더불어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달라스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형 사기 행각이 한인 동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합니다. 아울러 저희 KNN 뉴스에서는 오마켓 피해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오마켓에 물건을 납품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업체가 애틀랜타에서도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KTN 취재진은 피해를 입었다는 업체 대표를 만나 관련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영상과 음조를 변조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식료품을 납품하는 H업체의 K 대표는 오마켓과 거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재작년인가 한 2년 전부터 그 오마켓 버지니아에 있는 매장에다 김치를 갖다 서플라이를 했었어요. 거기 지금 매니저하고 여기 사장하고 왔어요. 이 조지아에 1월 둘째쯤 주민가 와갖고 제 아들이 이 제이콥이랑 가게를 오픈하니 여기서 물건을 좀 서플라이를 해달라. 대신 뭐 텀은 2주를 안 넘기겠다. 나 여기 매장 2개인데 장사 잘 된다. 그래갖고 이제 물건 서빙을 시작을 한 거죠. 서플라이를 시작을 한 거죠. K 대표는 오마켓과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물건은 계속 납품을 했으나 약속된 날짜에 수금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맨 처음에 셋째 주 되니까 처음에 인보이스 3장, 4장 정도 밀린 게 한 10만 불이 넘어가니까 돈 내놓으라 그랬죠. 그랬더니 체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2주가 지나가잖아요. 기다렸어. 3주째 되니까 체크가 스티이 안 와. 전화를 했지. 체크가 분명히 보냈는데 미스이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스탑 페이먼을 하고 그리고 체크를 다시 보내주겠다. 메일링 해주겠다. 그건 안 된다고.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머니 트랜스퍼를 해라. 자기네 은행은 25,000불이 맥시멈 한도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게. 그래서 처음에 받은 게 25,000불. 그리고 똑같은 시점에서 그 다음에 받은 게 25,000불. 그게 다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게 체크 보냈다고 그러면 2, 3주 지나가고 그죠? 기다리고 메일링 타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1주, 2주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한 6주가 이렇게 밀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받을 AP가 계속 늘어나는 거. 일주일에 뭐 12,000불, 13,000불 막 이렇게 발륨이 늘어나고. K 대표는 자신이 못 받은 미수금 11만 달러를 포함해 애틀랜타 업체들의 미수금은 약 20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하며 대금 결제를 요구하면 계속해서 미루거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 납품한 상황이어서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 대표는 더 이상 피해 업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실상을 알리기 위해 제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나도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단돈 100원이라도 단돈 달러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뉴 벤더가 엮여서는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팩트를 갖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거짓말하면 저는 제일 가요. 저는 수 당해요. 근데 내가 여기 서류를 다 갖고 온 이유도 내가 갖고 있는 게 팩트고 다른 분들 갖고 있는 거 저기 있어요. 지금 자료가. 한편 K 대표는 거래 대금을 받기 위해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승소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등을 제외하면 결국 남는 것은 없다며 선의로 납품한 업주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재무부는 러시아가 25일까지 국채 원리금과 이자를 미국 채권자들에게 상환할 수 있게 한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에 대한 국채 상환 유예 조치는 25일 자정에 종료됩니다.
연방재무부가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미국은행이나 투자자들은 러시아로부터 주식 배당금이나 국채 원금, 이자 등을 더 이상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 러시아는 강제로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러시아의 대외 국가 채무 규모는 40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외채 원리금과 이자 상환 허용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러시아는 자국의 통화인 루블화로 채무 상환을 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각 25일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달러 결제를 막으면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지금 루블화는 상당히 강하며 시장 환경 또한 러시아에 유리하게 조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도 같은 날 비우호 국가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상황이라며 미국 정부가 러시아 국채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당장 오는 27일까지 2026년 만기 달러화 표시국채의 이자 지급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가 유예기간에도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까지 1년간 미국에 출생아는 365만 9,289명으로 전년인 2020년 361만 명보다 1%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반등한 것입니다. 인종별로는 지난해 백인 히스패닉 여성 출산은 각각 2% 늘었지만 흑인 여성은 2% 줄었고 아시아 인도계 여성은 각각 3%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후반 여성 출산이 5% 증가해 최대폭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